그 안에서 이대문화 배화의 내신이 어떤 형태를 띠고서 나타나는가 정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제 꿈이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떤 문제가 탁 나오는지 알아서 얘들아 너 요거 풀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사실은 뭐 분명히 가까운 일이니까 그런 예언은 좀 완전 힘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예측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측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가 일반된 형태를 유지할 때 예측이 제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널뛰기 하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학교는 사실 대응하기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인데 공립고등학교면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까지 옛날에 그래서 또 새로 오신 선생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모르잖아. 선생님이 좀 알아볼게 그러면서 막 불더라고 공개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대문화 배화는 그런 걱정이 없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구조의 시험 구조를 보여주는 학교라서 그게 좀 예측하기는 좋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을 위해서 일단 당연히 학교를 고유 기출을 분석하는 건 당연하고요. 보통은 저는 고유 기출할 때 출제자 선생님도 같이 분석하거든요. 근데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학교 시험지에 출제 선생님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정상인데 안 써져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 담당하시니라고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고 그 선생님의 성향을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대문화 배화는 그 과정을 스킵해도 될 정도로 일관적이어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누가 오더라도 항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교의 색깔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은 언제나 일관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번 약간씩 변화는 있는데요. 그게 요것 때문에 비교제하고 우리 학생의 성취 수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대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성취 수준이 어떻게 될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작년에 배화 같은 경우는 작년 배화는 약간 비인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화 진학보다는 다른 학교 진학 친구들이 배화 이런 형태로 좀 보였고 작년 친구들은 의외로 덕성화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당시에 올해는 배화 인기가 다시 예년으로 회복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배화가 학교 설명회를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갖춰왔었던 학교 인격을 정리하고 올해 배화에도 되게 잘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뢰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갖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배화라는 학교의 우리 학생 성취 수준은 작년 그 이전 연도는 현재 이제 이번 졸업하는 친구들 그 정도의 아이들이 모이겠구나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이대부죠. 이제 아이들 들어오는 아이들은 사실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 아이들은 자사고를 모은 애들 같고요.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중위권이나 하위권 이대부고의 이런 하위권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중하위권이나 이대부 중하위권에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미리 이대부 보면 말씀드릴 건데 3월 모의고사 나오면 성적표 좀 이렇게 학원에다 보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지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배화는 기준만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기준으로 이제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갈 건데요. 일단 이대부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배화 어머님들 그냥 같이 들어주세요. 어떻게 사고에서 흘러가는 느낌인지 이대부는 2022년 부교재가 올림푸스였어요. 개념은 유형사였고 기준은 283대 시중교재 4분의 1 정도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내신수능 고난도 문항이라는 것이 단어맨 마지막에 한 6문제, 7문제 정도 들어가 있는 문제고 여기는 분류 자체가 적은 유형사의 개념까지 들어있는 그런 담백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다 아는 문제인데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라는 느낌의 문제인데 우리는 고난도 문항으로 가면 일부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두 번 가르쳐 주거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하위권 애들은 중위권에 집중해서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 부교재라는 게 반복해서 익숙해진다는 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 수는 없잖아요. 볼륨이 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볼륨에 맞춰서 이전 시기에는 학교 부교재는 끼고 가는 거고 학원의 교재를 기반으로 유형 학습을 많이 해라 라고 준비시키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대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 이제 외우고 있잖아요. 이대 부분은 부교재 연동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 그러니까 부교재를 다 외독하면 점수가 잘 나와 라고 생각해보는 학교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부교재를 그렇게 강조하고 학교에서
아니라 도교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교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만 출제함 이렇게 공지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구비제 문제 변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형 문제는 쌤에 있는 문제거나 절대 등급에 있는 문제거나 라는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문항 두 개를 만나게 해. 그럼 변형한 거잖아요. 주장상 A 문제와 B 문제를 만나게 하면 변형한 거잖아요. 근데 그 A와 B 문제가 만나진 깊은 문제는 사실은 일반 시중 교재에 있는 약간 난이도 있는 교재 안에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요. 교재 볼륨이 적은 시기에는 등급을 세밀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4등급, 9등급 나눠줘야 되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한다, 교과서만 한다, 그럼 애들이 그것에 대한 활동량을 상당히 증가시킬 거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고 등급을 나누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항을 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등급표를 한번 보시면 22년 기준표가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연동률 높은 거 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몰아서 보면 중하 라인에 여러분들이 아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기준에 이건 거의 올리브스 문제 거의 같은 거지만 여기는 하, 여기는 중 중에 하는 거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 같은 경우는 교과서 베이스가 아닌 문제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실 때 이걸 보시면 이 정도만 어머니들이 좀 관심 있는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등급 수업 정보가 3등급 정보에 나왔다. 4등급, 그러니까 9등급 체계하는 2등급이면 11%거든요. 그 정도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2등급까지 상당히 높은 거죠. 일반적인 고등학교 시험 같지가 않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 시험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난이도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 중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게 여기 중간에 상 나오고 중간에 상 나오잖아요. 이때 보고 시험을 아이들이 망치는 케이스들이 종종 생겨요. 그 이유는 단원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2차 함수까지가 시험범위거든요. 그럼 단원 연결로 쭉 깔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그럼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면 7번인데 왜 어렵지? 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7번 문제를 풀다가 시간 다 보내고 끝에 있는 단답형까지 도착 못하는 친구들, 첫 중간보다 망치는 1분의 친구들이 끝까지 다 못 달렸어요. 이 친구들이 역량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건 시험 구조를 연습하는 건 필요해요. 아, 중간에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건 패스하면 그 문제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은 학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23년이 됐어요. 23년이 됐는데 대대적으로 올림포스 유형편을 그대로 세팅하는 학교들이 생겼거든요. 원래 올림포스를 쓰거나 올림포스 고난도를 쓰던 학교들이 올림포스 유형편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강남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이 무슨 학교들은 저희도 이제 학원 강사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지? 라고 궁금해서 막 소통한단 말이에요. 강사들끼리.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어보고 학교에 푸시는 어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고 아, 신규로 가입된 교재를 다 써라. 이런 식으로 약간 푸시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볼륨이 천재나 됐다. 쌤하고 난이도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유형성입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 부담을 확 줄이죠. 이거 회독시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천재를 회독해야 돼요. 천재를 회독하고 그걸 몸에 익혀야 되는 건데 그 형태가 거의 쌤 플러스 쌤보다 약간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도 들어와 있어요. 아, 적당하게 레벨링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구조를 보면 무슨 아니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구조 구성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쌤처럼 여기 타이틀이 있고 유형 쭉 달려가죠. 그러다가 허드형이 있고 고난도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도 구조는 쌤보다는 무게감이 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쌤은 약간은 모의고사 조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시험인데 지저분한데 라는 느낌들도 있는 아주 옛날 냄새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EBS 교재는 매년 리뉴얼되면서 좋은 문제들만 남겨놓고 그 안에 모의고사 해석적 지점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상위권 애들도 여기서 인사 부분들은 다시 연습시키고 비슷한 문제 풀려줘야 안착되는 그런 구조가 많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볼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유형 학습량의 증가가 회독에 부담을 가져요.
가져오게 돼서 중위권 애들의 점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때 부교재에서 거의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부교재 연동률이 100%인 거죠. 그래서 100점은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100점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9명이 100점이 나왔거든요. 100점이 9명이 나왔는데 그 등급 2등급 컷을 보시면 90점으로 오히려 아까보다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되시잖아요. 상과 고에 해당하는 변형을 해낸 거예요. 어려운 문제 숫자가 좀 증가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가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4번 어려우면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첫 페이지에서 네 문제째 풀었는데 그 네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멘탈이 엄청 흔들리죠. 실제로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 그런 상황에 난이도 높은 시험지에 대해서 적응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못 건너뛰는 거죠. 학교 시험지 구조에 대해서 알고 그 시험지 구조를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되는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습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게 필요한 거죠. 학교에서 처음으로 보는 게 내 점수가 기록되는 시점이나 실패해 괜찮아 이렇게 수정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90점대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중하의 비율은 비슷하고요. 상의 비율만 증가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4년에 올림피스 학평 기출이라는 구조가 들어오고 전국 연합평가 기출 문제들이고 학평 모의고사를 단원별로 정리에 위험하고 단원 융합시켜서 해결력 중심을 두고 그 21번, 30번 중심으로 보편적 문제를 들어가는 제가 11월에 무대부터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틀려도 1등급 나오는 그런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준에 그거 틀렸는데 전국 모의고사 단위 기준에 1등급 하고 찍혀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해결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못 건드는 거고 해결력이 있고 수학 공부는 해봤어도 틀렸는데 1등급 나오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학교 내신 사이트에 집어넣겠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제가 이제 무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얘가 볼륨이 적어요. 그러면 저희는 2022년도를 경험했잖아요. 올림픽 2021년도도 그랬습니다. 2021년도는 올림픽 고난도 쓰던 시기인데 그 두 방의 교재가 볼륨이 적어요. 볼륨이 적으니까 학교에서는 새로운 문제라든가 시중교재에 심한 문제들을 그냥 집어넣었었던 건데 2021년도 훨씬 더 어려웠었고요. 2022년이 되면 좀 가벼워졌다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륨이 확 줄어드니까 아 큰일 났다. 애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게 이제는 모의고사 4점짜리도 필요한 건데 기본 심화 유형도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냥 유형편이면 차라리 볼륨이 많으니까 걔를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고 반복을 시키면 도태를 요구하거나 부유적 능력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중위권 점수 떨어지고 상위권도 점수가 당연히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고였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이디어가 제공입니다. 22년도 부교재 대신 필수 유형의 학습을 했고 23년도에 중위권 체감 난이도가 상승해서 학습량이 증대되기 때문인데 이제 부교재가 볼륨을 감소하니까 우리는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대비해야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생뚱맞은 문제들도 같이 준비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부교재는 계속 반복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에 도착해서 중위권 점수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하겠지 부교재 3, 4점을 집중한 변형작을 하고 최상위 교과에서 피지컬하고 단답형 실수 쪽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최상위권 애들은 단답형 실수 한 2문제 하면 점수가 5점 떨어지니까 점수 떨어지는데 빈번하게 들었었거든요. 교재 스팅 일주일내에 해냈습니다. 교재가 스텝 바이 스텝 이 교재 구성은 어떤 건지 이쪽에서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빨리 나와야 되는 교재라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재가 아니라 학원에서 이렇게 지금 어머니들 받으신 프로그램 주고 접히는 교재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빨리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부터 가르쳐 빨리 가르쳐야 된다는 거 모의고사를 애들이 어떻게 한 달 만에 몸을 익히냐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대응을 해놨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30번 줄여가지고 변형하고 이런 구조까지 피지컬을 키우기 위한 구조의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결과가 나왔죠. 시험 결과 이제 부교재 연습문항에서 등급 도전이나 서술형 연습, 유형 연습, 유형 연습, 다 이런 문제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 부교재도 이만큼이고 예측한 대로 아닌 데서 이만큼 나왔는데 아닌 데 있는 데도 상이 막 껴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충분히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2등급 85점 떨어져. 확 떨어집니다. 여기서 반복도를 그렇게 높이 더해도 이런 애들이 들어오니까 2등급 컷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2등급 컷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2등급은요, 1등급에 비해서 크게 수학적 영향치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당일 컨디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 나 컨디션 좋은데 완전 안정적으로 너 지금 시험 보러 가서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확신한 애가 작년 기준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2대 국어 시험이면 너는 오케이, 너 실수 하나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1등급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단답형이 많고 속도도 완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빠르게 인출돼서 답까지 도착해야 되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2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이 점수가 이렇게 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3등급, 4등급은 이거 지금 잘 보시죠. 구교육과정을 드리는 겁니다. 2등급을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현재 목표하는 10% 이쪽에 분석하는 이게 저희도 사교육이니까 걱정하지만 학교도 당연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해서 성취도가 높아지고 그 성취 감각을 키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교재를 모의고사를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작년에 세팅한 학교가 갑자기 들어온 학교가 되게 많아요. 이걸 부교재로 선택한 학교가 이대부고, 대화여고, 중앙고 전부 다 이 교재를 부교재로 세팅했어요. 그리고 덕성은 10개년치 모의고사 보라고 했고 이화는 여기에는 거의 비슷한 모의고사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흐름이 모의고사가 확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조금 더 다져줘야 되는 아이들의 구조가 많으면 당연히 중간 그래픽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문항들이 그 실력적인 구조를 다져주는 문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지 학업 향상 정도, 학업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점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이대 공부에서도 고민했겠죠. 아이들이 중간에 너무 점수가 안 나오니까 표준 편차가 너무 커지는. 표준 편차 국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교가 표준 편차 정보를 이제 받기, 대학교가 표준 편차 정보를 받는데 표준 편차 큰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가 큰 학교의 1등급이구나 이런 식으로 대학교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그래서 2학기가 됐을 때 긍정적인 소식이 저희 입장에서 들어왔습니다. 올림퍼스 교재를 한 번 봤을 때 부교재는 올림퍼스를 다시 더 집어넣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불안해하죠. 선생님 저 올림퍼스 평 기출문제 부교재 하나만으로도 공부할 거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도대체 부교재를 하나 더 쓰라니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막 애들이 막 물어봤어요. 당시 이대고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해석해 주세요. 괜찮은 거야? 행복한 거야? 불안해하지 마. 여기서 내겠대잖아. 올림포스 학평 기출의 양을 줄이고 여기서 내겠대 얘들아. 얘는 반복하면 금방 익숙해지는 그런 문제들이야. 공부 집중하면 괜찮은 거야. 오히려 긍정 소식이지. 저거 해도 영양 키우는데 오래 걸리는 저거 아니라 이거 하겠대. 라고 해석해줬고 그리고 알게 싶어서 점수 결과 보시면 이렇게 하, 중, 하고 여기에 있는 애들랑 학평 기출이에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올림포스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부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이거 지정했다는 얘기 듣고 역시 이대부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보고 성장시키는 학교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부분을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과실을 위해서 달리다가 지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구성이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 산하에서 쓰세요라고 권고안이 내려진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이제 하나 세팅해서 들어갈 정도로 애들 성장과 관련된 자료를 계속하는 좋은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부는 다시 88점으로 올라가요. 그럼 애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해야 될 교재가 두 번이 된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올라가는 거 걱정적으로 보시면 어떤 상황들에 어떤 교재가 들어왔을 때 공부에 성취감이 나타나는 건지는 확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하고 관심 있는 건 내용이죠. 이게 보면 한 번 경험했잖아요. 이런 불편은. 내용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재를 높인 것 같고요.
그러나 주요 심화주제 학생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다라고 생각할 건데요. 부교재가 유형편 들어오잖아요. 이거보다 회독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부교재가 볼륨이 많으면 그 안에서 회독의 부담을 느끼는 게 아이들인 거고, 선생님들은 취사에서 문제 내기 쉬운 구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부교재가 여전히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다던가 하면 그럼 기타적인 주요 주제 학습이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 전환이에요. 이게 또 다른 이슈. 어떤 애들이 들어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하거든요. 좀 모르겠습니다. 썼는데 얘 되게 괜찮은 애네. 얘 이대부고 가면은 그냥 이들이 받아오겠다 싶은 애도 이대부를 못 갔어요. 다른 학교 가더라고요. 일반고 전환이는 못 써. 걔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이대부가 자사고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걔 너무 불안해요. 떨어질까봐 그런 게 떨어졌어요. 딴 데 갔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들 들어올지. 올해 3월 모의고사 다시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이게 보고 아예 이렇게 3월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이 학교 성적표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몇 등 하는지를 알려줘요. 전체적으로 몇 등이고 학교에서 몇 등. 그럼 이거는 중학교 시험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시험에서 제일 의미 있게 제가 보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 뒤쪽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실력을 검증하는 문제다 보니까 반복도 있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저희가 4점문항 보여드렸잖아요.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고 한 5번을 풀려도 자기 손풀이 안 하고 구경만 했던 애는 결국 못 풀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처음 나온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물론 조든 베이스지만. 근데 여러 개 개념들이 취합돼서 한 문제를 푸는데 내가 조작을 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 해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수대가 높다 그러면 그래 여기 있는 걸 맞춰서 여기 점수대가 높은 애들이 좀 많구나 그러면 이대 부분은 상위권 경쟁력은 예년도하고 비슷하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점수대가 낮은데 그게 비교적 상위 등수다 이러면 이번 이대 부분은 보다 일반고스럽게 준비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제 성적표 잘 안 내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논리를 막 설명해줘도 다른 애가 내면 되잖아요. 여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여학생들이 해주는 얘기고 남학생들은 선생님 그거 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받긴 받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정보를 좀 나오면 그냥 학원에 갖다 줘요. 사진 찍어서 보내. 니네 방향성 잡기 위해서 그런 거래. 예측하려고 그런 거래. 라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대부 수학 정리를 빨리 할게요. 보통 부교재 운동을 베이스로 하부터 3까지 고르는 거 같은데 배경 방식은 조건을 유지하거나 복잡한 수식의 조건을 변형하거나 복잡한 수식의 연산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이 봤던 문제인데 풀다 보면 시간 엄청나게 걸려서 애들 중간중간 픽픽 쓰러졌던 얘기들은 조건을 안 바꾸고 숫자를 편하게 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풀다가 멈추면 넘어가 풀다가 숫자 이상하고 끝까지 달려인 애가 있고 숫자 이상에 그럼 일단 넘어가 그리고 끝까지 계산하고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걸 조금 더 편애하고 이걸 싫어하고요. 중위권 애들은 이걸 그냥 편애하고 이걸 싫어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바뀌는 케이스라서 그때 다른 형태로 선생님들의 가이드를 간단하다 다르게 제시할 겁니다. 많은 문항수는 언제나 부담이고요. 단답형 여성 문항이 문항당 교점이 높아서 등급과 관련돼서 부담 문항. 주요 중심화 빈출 문항의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실 건데 단 우리 무슨 유형상처럼 두툼한 볼륨을 가진 교재가 부교재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신경 쓰도록 합니다. 그것만 해도 간다. 높은 1등급 것이 일반적이고요. 2등급 것은 80 중후반이 일반적이었는데 비례교육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조정해 가다가 학교가 조정해 가서 그 정도에서 나오거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교재물은 출제를 이러한 형태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부 학습 전략을 핵심 기출 주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빠르게 풀이할 수 있다고 바뀌어야 하고 그 풀이 상황들을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하고 이런 것도 기초일 것 같아요. 부교재 대응과 관련해서는 연동 대비 N회 반복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변형 문제, 표현형까지 해서 내 손으로 끝까지 풀어야 된다. 4점 문항이면 진짜 한 5번, 6번씩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익숙하게
정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지가 당연 순서 구성이라서 대열의 함수를 쌓아진다. 이걸 실전으로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시험 구조가 어떤지도 팀장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 보고 수학을 빠르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면 끝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엔 대화여부 부분의 구성과 관련해서 2022년도 도입한데요. 무료가 없어요. 학교 프린터로 배부해야 되는데 기준형 검증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교사용 자료집 같은 게 있는데 그 녀석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유형서일 때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가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좀 옛날 모의고사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시절이었어요. 2023년 여전히 그게 없었고요. 학교 프린터가 배부했는데 기말부터 모의고사로 변환됐고 중간 때는 이런 분출 유형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의고사가 좀 딥한 모의고사 문제들로 바뀌었어요.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의 학교 프린트예요. 유형들이 반복적으로 소모되다가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4점짜리만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게 기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특이점은 풀이 진료가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 안 풀어줍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공부할 때 뭐 할까요? 답지보죠. 모의고사 답지보가 30번 문제, 21번 문제 다들 어느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지보거든요. 그 답지보는요, 그 문제 푸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프로입니다. 제가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발 답안 보고 공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답지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 문제는 답지 보고 이해하라고 답지가 써진 게 아니라 답지 따라가면 문제 풀린다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를 푸는 80%의 애가 답지 보고 똑같이 푸는 강나오가 만들어준 거야. 그럼 너는 그 80%가 되기 위해서 그 교재를 푸는 건 아니잖아. 너는 그 안에 한 20%, 10% 안쪽에 있고 싶어서 답지적으로 푸는 거잖아. 선생님 그 문제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걔는 지금 연산시키는 건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해석하고 싶거든. 그거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고 그걸 익혀야 시험 형태의 실전적인 문제 풀이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잘 안 하시죠. 이 부분도 팀장이 사례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 저런 얘기구나 라고 좀 알아보고 이게 작년까지 이대부에서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쁘게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사자문화 이렇게 풀거나 뭐 중앙 높게 풀기가 높게 풀거든요. 대화는 아주 틀렸습니다. 안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그래서 대화 첫 시험에서 잘하는 애들이 폭락했습니다. 안 풀어줬어요. 그럼 걔네 뭐 보고 공부했을까요? 답안지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 답안지대로 풀이 연습했고요. 시험 보러 갔어요. 풀다 보니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게 저희 학원에 찾아온 대부분의 중상위권, 상위권 대화 아이들이 보여줬던 상담할 때 있던 대부분의 내용. 뭐 공부 이거 보니까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왜? 선생님 그냥 답안지 보고 아 그래? 근데 그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필수 유형의 중심화 유형의 소화학습을 중심으로 했고요. 상위권의 풀이 역량이 확보되고 중위권은 집중학습에 필요한 구간이었다고. 내신 중심화 유형의 중심부심이고 프린트 추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 내신 중심화의 프린트 병행 유형으로 숙련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프린트 병행을 인성의 숙련도를 계속했다고 하는데 대화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형되는 게 이대부처럼 주권별서까지 들어오면 대화도 저희가 아는 상식상 시험 문제가 많은 학교고 심지어 여기는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도 있는데 서술 한 가지 쓰셔야 되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네들을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좀 다행인 건요. 대화의 고난도 변형은 무조건 숫자로 무조건 숫자로 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시간 압박 많은 것도 알고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 영역들을 높여놓기만 하면 너는 숫자 바뀐 거 놓고 한 줄에 써서 끝나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대화의 작년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워낙 많이 풀이 공부를 알고 있으니까 딱딱딱 한 3줄 써서 딱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가르치죠. 근데 거기까지 못 온 애들이 더 많아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은 그거고 다행이다. 최고 난도 누나가 또 미리 얘기해 주고 몇 번 중에 세 문제 낼 거야, 네 문제 낼 거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다행이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 분석하고 등급컷만 정리했습니다. 등급컷이 88점이었고
4점이었거든요. 이때에 비해서 이때가 학교 프린트 변형이라든가 모의고사 변형들이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변화는 2024년 좋은 구조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것 같아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또 큰 것 같다. 아이고야. 23년 기말고사에서 중위권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었다. 아까 제가 기말고사 때부터 모의고사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중위권 애들이 점수대가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국교절 변화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신 중심화 이런 거 소화시켜야 되는 하부터 상까지 다 나오니까. 그리고 연동 주제가 P가 아니돼서 나오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핵심 내용도 소화시켜야 돼. 등급 하나는 똑같이 일어나죠. 제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면 빨리 만들어서 라는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반이 이걸 해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포커싱이 돼야 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이 레벨링 되는 거고요. 레벨링 되는 반에 맞는 수업을 진행되는 그 디테일을 팀장이 얘기할 겁니다. 인출 방법, 얘네들의 인출 방법과 숫자 변화를 통한 숙련도 확보가 이 학점 지식을 다루는데 핵심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24년도에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상상, 상보고, 행보고 이렇게 있어요. 부교재 변형, 부교재 변형, 부교재 변형, 부교재 변형, 부교재 변형, 부교재 변형, 이렇게 도전 말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두 문제가 단답형이에요. 그냥 하나가 잘못 실수하면 그냥 10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여기에 하구간하고 중구간은 괜찮잖아요. 이거 상대적인 내용입니다. 상대적인 내용이라서 얘네들이 3이다 보니까 얘네들 중 하에서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고 작년에 2학기 중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해감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67점입니다. 이등급이 67점이고 이등급이 86점 80점 뭐였나? 떨어졌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충격적인 건요. 이거 67점이 현재 얘네는 이등급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2에 고등학교 2학년 대화 아이들이 수 원시험 봤거든요. 100점 만점이잖아요. 얘네들은 1컷이 1에 맨 마지막 69점인가 65점이었어요. 학교 난리 났습니다. 여학생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나 공부했는데 67점인데 나 1등급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하고 고위부 선생님이 학원에 항의점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의도가 뭐냐. 시험을 이렇게 보면 의도와 목표가 있는 물론 학원 선생님하고 얘기는 안 해요. 내 조카가 대학을 다니는데 내가 평상시에 대학을 너무 좋게 봤는데 애들을 잘 성장시키고 대학교 잘 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시험에도 목표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본 거 아니겠냐.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 그런데 그쪽에선 사과가 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화가 욕심이 아이들의 상황보다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다 난리치고 1학년, 2학년 다 그렇게 되니까 수학과에 야 이거 우리의 목표치가 너무 높은 데로 갔다. 지금 한 번에 너무 높은 데로 간 것 같다. 우리가 부교재랑 거의 똑같이 수정을 바꾼다. 그러니까 애들이 맞출 거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수정하고 기말고사 보시면 항상 고사라지고 교과서 모의고사 좀더 이기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등급이 종합 이등급 것이 82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가 15점이 올라갔잖아요. 종합은 기말하고 중간을 평균 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점수잖아요. 이걸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쳐주는 게 수행입니다. 여기 배화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경쟁 되게 많은 그런 여학생들이 구조가 되는 학교잖아요. 수행 점수 다 받습니다. 수행 점수 다 깎이지 않아요. 수학 수행은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수행 점수 깎이는 일이 없고 그게 평균의 40점을 그냥 높여줍니다. 40점에 60점까지 지금 두 번째 가는 거라서 그래서 가능한 점수. 그래도 시험이 쉬웠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위에 이제 선배들이 있는 어머니들께서는 그런 거 아신단 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은 어렵다던데,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면 애들 다 쓰러진다던데,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반대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점수 안 오른 데가 없어요. 너무 좋죠? 점수가 오른 거면 등급이 오른 것보다 아이들과 긍정적인 희망을 줍니다. 공부해서 맞출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그런 데서 처음에 짚고 일어난 친구면 그러면 자기 성장을 느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였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인내 성장이라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2학기 넘어가면서 병원에서 막 점점 성장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았고요. 선생님이 남아서 좀 더 공부하자, 주말에 나와서 좀 더 공부하자 이런 계열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도 나 좋아지셨으니까 나와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더 성장을 이래서 별로 좋았다. 사실 안 좋았던 건데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니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요 공간이 얘네들도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선생님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저 인생 망했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뭔가 무슨 진짜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시험 중에는 그래서 학원 선생님과 빨리빨리 소통했으면 좋겠고, 보통 여고나 여학생들이 높은 반에 이제 기준을 다 적으세요. 시험이 끝났다, 저기 있는 데가 웃는다, 여기 있는 데가 시험지를 찍는다. 아, 다 망했구나. 근데 얼마나 망했는지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가 많이 드러난 여학생 하나가 외친다. 아, 망했어! 이거 말도 안 돼! 그 정도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떠요. 근데 다음날 영어 시험이고 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멘탈 안 잡혀요. 그러니까 빨리 학원에 전화해서 선생님 빨리 시험 난이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망했거든요. 딴 애들도 망하는 시험지 맞아요. 라고 확신을 갖는 게 이 다음 시험을 끌고 가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모든 과목이 다 그러니까 첫 보는 시험이면 누구한테도 빨리 얘기해야 돼요. 자, 극심학원하고 미리 알려준다. 너무 좋죠. 그렇지만 기본 개념부터 전체심학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런 학습은 베이스로 쌓아두는 시기가 필요한 거고, 그 기준에 잘 바뀌어놓으면 극심학원은 알려준 걸 소화할 때 들었다, 이해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요. 기말에 모의고사 문제 들어왔던 시기에 대화 레벨을 초반 아이들을 만났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 교육 과정에서 한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되게 기록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 마지막 날에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우리 냄새가 엄청나거든. 내가 이거 그때는 근데 숫자만 변형하는 모의고사 첫 시기니까 모의고사 숫자만 변형하는 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거 보고 숫자 바꿔서 이렇게 풀면 말이야. 이거 답 나오면 30초도 안 되니까 5초밖에 안 나오는 거야. 봐봐, 이해해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요거 보고. 자, 숫자 바꿔볼게. 이거 보고 요거 보고. 자, 조건 바꿔볼게. 이거 보고 요거 보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다 생각하고 직접 보관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저희 반애들 다 틀렸어요. 저는 다 틀렸습니다. 진짜 다 틀렸어요. 요게 마이너스가 됐을 땐 이렇게 뒤집힌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하고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된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기대했죠.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만 바꾸면 된다고 했으니까. 네, 다 틀렸습니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걸 15분이나 얘기를 냄새 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냄새 나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후에 했던 기록을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 설명해 주시고 잊지 마세요. 풀리세요. 애들이 손풀이가 끝까지 돼야 직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등급 애들이든. 그래서 풀이 끝까지. 이건 2대5도 마찬가지로 경험치로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수학에서 정리하면 컴퓨터 상태가 보긴 아니고 필드 보기제가 대략 필수가 될 거며 많은 문항에서 이게 그런 냄새가 비슷하죠. 그리고 컴퓨터의 단답형, 부상관 대비가 없다고 있더라. 이건 비슷하네요. 주요 중심화 중심 문항의 학습이 여전히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높은 이들 것과 사실 중후반이 매년 이제 정리되어 나오는 학교가 67점 이거는 이레귤러다. 학교도 올해도 똑같이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작년보다 인기가 좀 더 좋았더라고요. 극심학원의 출제는 미리 공개하니까 실전 풀이 지도는 없다는 단점만 우리가 잘 배우면 됩니다. 실전, 해석법, 실전 풀이법 이런 것들 좀 모두 익히자.
대화와 학습 전략은 핵심 진출 주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이대로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부기수 대응에서 N번 이것도 똑같다. 그런데 시험 난이도가 상승식 구조다. 얘는 난이도 상승식 구조라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가르쳐주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태도형 여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까지 풀고 몇 번에서 넘어가. 선생님이 너를 보기에 너는 몇 번에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 어차피 서술형이 거기 있는 문제 두 문제보다 서술형 하나가 점수가 더 높거든. 근데 그 서술형 하나가 처음에는 좀 쉬워져.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를 다 풀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야 돼. 너 몇 번까지 풀고 넘어가. 그 훈련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과정인데 처음 시작할 땐 얘가 어떤 역량인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면 얘 역량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직보하는 이 시점이 됐을 때 몇 번 넘기고 어떻게 해서 넘어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게 이제 시험이니까 점수니까. 네, 그런 구간의 시험 상황에서 좀 연습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막 이론도 불러서 내고 애들 끝까지 남기고 홈플 끝까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가만 이렇게 살포시 우리 강사님이, 팀장님, 교면에 학과에서 어떤 선생님, 선생님들 중앙 이렇게 가르친 선생님, 이 선생님이 작년 배화 애들하고 일요일날 몇 번 만나고 그런 선생님이구나. 이 친구가 이제 작년 늦게 되더라고 매번 만나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비교적 끈끈하고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된다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앞쪽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교재가 막 일주일 만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도 엄청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철학적으로 공감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은 선생님들이라서 성함도 알려드리고 잘하는 싶어서 추천해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당연히 되시던 간에 잘 읽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끔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부님을 통해서 연락받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항상 좀 집에서 하시는 얘기가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모르셔서 그걸 원장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잘 놓치잖아요. 그건 아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생님인데 대부분 아이가 그걸 꺼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걸 꺼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담임 선생님이 아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게 컴플레인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런 대화를 좀 나누셔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1, 2년 강사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으세요. 대부분 다 10년 이상씩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선생님이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왔을 거잖아요. 아이들을 성장시켰고. 그러면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네요. 그럼 그 친구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맞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모르니까 불만 쌓이고 애하고 계속 부딪히고. 그러면 감정적인 게 부딪히면 학습의 조언이 학습의 간섭으로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는 어머니들한테 카톡으로 안내드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그렇게 터보면 어머니들도 편하게 카톡으로 질문하실 수 있다. 불만사항이나 어느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어두는 거니까 편안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지.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있는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나 해드리고 이대국가에서 정보권학교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제 선생님들도 신청 가능하고요. 요 날짜에 이 시간에 전문의 하고 재원생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원 친구들도 와서 정보권 선배들이 하는 좋은 활동에 간담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짜리 에로 배우만 사장이
선생님도 그렇고 앞에 파가먹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말씀도 더 길어지시고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긴 했는데 딱 30분만 잡아주십시오. 저는 인피니언 수학과 고일승이랑 주필 중이고요. 이제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킬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과정이고요. 저희가 학교별 내신 맞춤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선행을 시키지 않아요. 학기 중에 선행시키지 않고 1학기에는 공통수학 1, 2학기에는 공통수학 2만 집중해서 공부시킬 거고요. 선행 과정이 다소 불안하신 어머니들 계신 것 같긴 한데 여름 때 아이의 학습 이력이랑 학습 상태랑 조사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 최대한 많이 깔고 뭐 인텐시브 프로그램도 깔고 5일짜리, 3일짜리 이런 것도 막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불안은 나중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결국 다 끝났잖아요. 당장에 1학기 때 공수원 내신 심화 잘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공수원 내신 심화만 좀 잘 돼 있으면 거기에서 수학적 머리가 좀 또 트여요. 그러니까 그 트인 상태에서 선행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지니까 선행이 좀 늦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좀 밀어두십시오. 아시겠죠? 내신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시중교재로 내신 대비 시키지는 않아요. 다 저희 자체기를 써서 내신 대비 시키고요. 보시면 노란 색깔 표현된 부분이 내신 대비 1단계, 초록 색깔 표현된 부분이 내신 대비 2단계인데요. 내신 대비 1단계랑 2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공부시키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대비 1단계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준심화 주제, 그리고 심화 주제라는 걸 정리를 시켜요. 학교별 특색 당연히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수학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위한 기초적인 어떤 준심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1단계에서 주로 가르치고요. 요즘 트렌드, 작년부터 시작된 트렌드죠. 24년부터 시작된 트렌드, 그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 그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다 정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1단계 때도 국어제를 필연적으로 시킵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기출, 그동안 풀어봤던, 그동안 출제됐던 학교의 기출 당연히 풀어봐야 될 거고요. 이제 실전 연습이랑 국어제를 집중 소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신 민출 주제별 심화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이제 꽤 오랜 시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고등학교 실제 내신에서 출제되는 심화 문제가 편안한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소화를 시키는 시기예요. 흔히 말해서 준심화라고 부르는 주제입니다. 이 준심화라는 주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좀 이따가 띄워드릴 건데 교재마다 문제가 있긴 해요. 교재마다 문제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가장 흔한 유형으로 치면 쌤 B에서 상 붙어있는 친구들, 뭐 마플 시너지라는 책으로 치면 터프 붙어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뭐 내신고쟁이 스텝 2에서 조금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들, 그런 걸 지금 준심화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중교재로 학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쌤 B 풀 때 이거 알겠어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준심화 문제를 한두 문제밖에 경험치 못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재 하면서 또 만났는데 이거 그때 했던 건데 여전히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웠던 기억만 남고 막상 풀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체 교재를 쓰는 거고, 이 부분은 심화 문제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전형적인 예측 가능한 고난도 문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어려운데 접촉 빈도만 높여주면 쉬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접촉 빈도가 한 5번 내지 아이들 성향 따라서 10번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교재를 쓰는데 이게 저희의 그 자랑스러운 어떤 자체 교재입니다. 프로파일링한 교재인데 이 중에 표지 3개는 제가 만들었고요. 하나는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제가 안 만든 하나는 뭘까요? 네, 그거는 하죠. 그래서 이게 작년 1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표지가 매번 바뀌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제일 괜찮지 않나요? 이걸로 쭉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5등급 최대 대비해서 저희 친형이 또 저희 학원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이 주필중이고 아까 여기 적혀있던 주어준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희 친형인데 지금 대치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형을 끌고 왔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면서 같이 일 좀 하자고. 그래서 저희 친형 시켜서 5등급 체제 대비 비교도 다 완료해놨습니다.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주제라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주제를 단원마다 다 땄습니다. 그래서 단원마다 주제 뭐 1부터 10까지 정리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교재의 단점은 문항수가 적다였죠. 그래서 다 긁어 온 거예요. 샌디에 있는 문제, 내시포진에 있는 문제 다 긁어 모아서 한 페이지에 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니들께서 지금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도 시키고 막 오래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막상 이 교재 딱 시작하잖아요. 하나가 지금 너무 어려워. 북주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극상위권을 제외한 몇몇을 제외하고 이 책 딱 시켰을 때 쉬워요, 할만해요 라는 말을 하는 학생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막 다 물상입니다. 근데 기억은 있거든요. 아, 풀어봤었는데 하고 이제 이 상태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체 교재 쓰면서 준심한 문항 난이도를 체감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데이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좀 가장 전형적인 구조의 시험지 하나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6번, 10번, 15번 문제가 전형적인 준심화 구조의 문제인데 둘 다 정답률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위에 적혀있는 정답률하고 아래에 있는 정답률이 좀 다르죠. 이게 어떤 점이 다른 거냐면요. 위에 있는 건 전체 정답률이에요. 아래에 있는 건 2등급 이내 학생들의 정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이내 학생들한테 이 문제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비상해서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많이 풀어서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5등급 체제에서 10%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준심화 유형에 대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조금 쉽게 느껴지는 상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단연간 해왔던 작업 프로세스라서 이 교재가 잘 소화되면 이건 거의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측 범위 내 전형적 고난도 문항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정복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페이지 1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부교재 1회독 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24년 기준으로 되게 특이한 해였어요. 기존에 설명이 오셨던 어머니들께서는 들으셨겠지만 이제 5등급 체제를 직전에 둔 해여서 학교들 입장에서는 5등급 체제를 대비하는 해였죠.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가 부교재로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모의고사 문제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해였고 시험 대비 시키기도 힘들었고 일도 많았고 막 그랬던 했는데 아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이대부고가 올림포스 유형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학평 기출 모의고사가 유지되는 거는 거의 100% 확실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 들어온다 한다 이화 거 봤더니 모의고사 프린트고 막 그래서 이제 부원장님하고 회의하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떤 부교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상황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해서 애들 공부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SBS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이름을 적다가 이제 부원장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저가 그냥 줄였어요. SBS라고. 그 부교재를 첫 번째 단계에서 소화시키는 교재였는데요. 모의고사 문항이다 보니까 준심화 문항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영양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반, 저희 학원이 규모가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레벨링이 쫙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반 안에서도 또 난이도가 아이들의 그 성취도, 역량 이런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난이도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쉬운 거, 적당한 거, 조금 어려운 거.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야, 이거 일단 풀어봐. 이거 상태 보고 B를 줄지 말지 결정할게. 부교재는 2단계 때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보기는 불안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하면서 이렇게 시켰었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10번도 소화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3, 4번 소화하고 시험 가기도 했고요. 여기는 좀 개인의 역량 차이가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근데 3번 풀던, 4번 풀던, 10번 풀던 각자 입장에서 만든 성장만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반에서 어떻게 공부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예요. 아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공부시키면 되고 그만큼만 성장하면 됩니다. 그걸 강요하는 순간 아이는 공부를 멈춰요. 그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들. 그래서 이제 페이지 1에서 준심화, 심화 주제 공부한 내용들 주간 테스트 계속 볼 거고요. 재원생 오분도 아시겠지만 시험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기출을 풀릴 건데요. 기출을 시험 형태로 풀릴 때도 있고
이건 이제 교재로서 풀리는 문제인데 2단계 때 유형 정리를 한 번 더 시키고 싶은데 실전에 가까운 형태로 유형을 정리를 시키고 싶었어요. 만들어진 의도가 있는 책이거든요. 시중에는 유형서를 풀리다 보면 주변 학교 시험이 뭐 쉽다, 어렵다는 상대적인 거지만 이 지역 시험이 막 마냥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중 유형서로만 대비를 하다 보면 그 난이도의 괴리감이 옵니다. 그래서 주요 자사고랑 인근 학교 5개에서 10개를 기출 분석해서 그 기출 분석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쫙 모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유형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단점은 아까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교재의 유일한 단점, 어렵다. 이 교재의 유일한 단점, 어렵다. 학생들이 처음에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풀어, 안 풀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공부시키라고 하면 강사 입장에서 편합니다. 애가 소화를 하고 말건 성장을 하건 말건 이반은 그냥 우리 정학은 다 이 교재 씁시다 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편해요. 근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매해 교재를 새로 만들고 학기마다 새로 만들면서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거를 안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습 때 무기력이라는 좀 유명한 용어고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아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아이들도 생각을 좀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미래도 생각하고 걱정이라는 것도 생기고 자기 현재 위치도 깨닫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는 팀장인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보통 이 무기력감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누가 하래. 그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어머니들, 아버님들 운동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PT를 받아요. 근데 PT쌤이 자 오늘은 벤치프레스 100kg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저는 해요. 100kg 가능합니다. 근데 못 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애가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오늘 푸시업 20개는 어때요? 푸시업도 못 하시잖아요. 무릎 빼고 푸시업 어때요? 이런 거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해야 아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상황에 맞게 레벨링해서 그에 맞는 교재 쓰는 거니까 부탁의 말씀. 선생님, 우리는 여기 있는 문제 못 풀어서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아이가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시키고 이걸 하는 중이어도 담임 선생님들이 진짜 다 세심하고 엄청난 경력과 그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 담임반에 이거를 푸는데 부족한, 그러니까 더 풀어야 되는 애가 있으면 알아서 더 챙기고 바로 전반시키고 그렇게 할 거니까 당장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구교재 집중 소관은요. 이제 1단계에서 구교재를 그래도 한 두세 번, 최소 3번 정도는 반복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내신 대비 2단계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부교재 문항을 싹 살펴보면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라는 건 당연히 보여요. 예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원래 문항만 풀리기엔 좀 부족하니까 변형 문제를 하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한 5문제. 이거는 그래도 중요성이 좀 적다 그러면 2문제 정도 변형시킵니다. 이제 이 일 나눠줄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하면 죄송합니다. 모의고사 문제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고요. 논리 구성도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변형을 하라고 하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일 드릴 때 좀 죄송한데 다들 열심히 해주십니다. 보시면 추가, 혹시 또 추가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선별하고 애들한테 뭐 더 풀릴지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신대 2단계 때는 구교재 내용을 더 심화해서 시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실제 교재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만 보여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로 넘어오면 실전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의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1단계에서 공부하는 문제들보다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2단계에서 쓰는 교재들은 아까 클로 프로, 클로 이렇게 나눠놨고 변형교재 프로, 안 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각 반에 맞게 소화시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시험을 앞둔 내신 대비 2단계에서는 학교 시험 형태에 맞춘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을 보내는데요. 얘가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대요.
이대부는 이대부 스타일에 맞게, 배화는 배화 스타일에 맞게 시험 봐서 아까 부원장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서 실패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 경험을 좀 땡겨주답니다. 이거 시험 잘 보는 경우도 잘 없어요. 어머니들 이거 성적표 받고 이제 어머니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 대비 과정에서 좀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물론 걱정되시는 대로 다 표현해주셔도 되는데 이 점수가 실제 학교 시험 점수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을 좀 믿어주시면 믿어준 만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다 보내드릴 거고 이거 관련해서 답답하시거나 불안하신 거 있으면 각 담당 선생님들이 다 소통해 주실 거고요. 그래도 답답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그래도 답답하시면 부원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이제 저희 학원 교재가 절대 가볍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당연히 공부를 어렵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오답하고 싶은 문제도 많고 다시 보고 싶은 문제도 많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톡을 보내라고 합니다. 얘자 잘 들어? 얘자 이렇게 보내야 되지?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저희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한데 매크로를 쓰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보내는 애가 있어요. 그게 해줍니다. 네,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맞춤 프린트를 만들어주고 오답하고 복습시키고 이렇게 진행시킨다. 이건 페이지 1, 2 공통사항이고요. 이제 배화랑 이대부 레벨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을 하실 건데 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대부랑 배화인고는 내신 대비를 시킬 때 같이 놓고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룹이에요. 이대부고 문제가 약간 더 어렵긴 합니다. 배화 요거 상위 호환 느낌인데 어느 정도 레벨링을 우선시할 때 이 친구들 묶어서 학습시켜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대응할 건데 일단은 이대부 반, 배화 반 인체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다 보면 학교별 수업보다 레벨링별 수업이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상황을 판단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1교시 때는 이대부랑 배화를 섞어서 레벨링을 좀 더 촘촘히 할 거예요. 레벨링을 좀 더 촘촘히 했을 때의 장점은 나한테 맞는 학습을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불안한 건 학교별 색채인데 2교시 때 학교별 색채 내면서 이런 형태가 될지 이런 형태가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고 변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개강시킬 겁니다. 그 다음 이대부고 특별반인데요. 이거는요. 이제 여기 어디에도 속하기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 교재 자체가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학원 교재가 무거워서 무기력증이 생기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학원 교재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키고 부교재만 집중해서 시킬 건데 이 부교재는 올림포스 유형편이 부교재가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 모의고사 문제집이 되면 그것만 시킬 수 없습니다. 유형편이 부교재로 들어왔을 때 그것만 집중 소화시킬 반이고요. 이 친구들은 저희 정규 시간이 다 6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반은 정규 수업을 5시부터 9시까지 한 상태로 이제 송풀이 점검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반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이렇게 개강시킬 거고요. 반배정 할 때요. 재원생들은 주간 테스트, 원래고사, 그 다음에 담당하셨던 선생님 정성평가를 통해 반배정 할 거고요. 이제 새로 오는 비재원생들, 신규생들은 입반 테스트를 볼 건데 이 입반 테스트가 저희 데리고 있는 학생들 2월 달에 보는 원래고사 시험지가 될 거고요. 부원장님이 정성평가 하시면서 반배정 할 거고요. 어떤 반의 배정이 되더라도 아예 맞는 상황에 적절하게 공부시키면서 성장시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레벨링된 그룹들이 각각 앞서 말씀드렸던 2교재는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얼만큼 소화시키는지를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설명드릴 겁니다. 무식화시켜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반별 상황에 맞는 추가 학습자를 열심히 만들어요. 가능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그룹 친구들 최상위권 그룹이죠. 전과도 평균 등급
1.0을 목표로 하는 반인데 이 친구들은 수학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준심화 있죠. 이 친구들은 그걸 불편해하지 않아요.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준심화는 숙제로 내고 이 친구들을 위한 심화 문항을 위한 자체 교재를 따로 풀릴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금 거의 소수입니다. 많지 않고요. 그다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사실 이반에 제일 필요한 요소라서 적어놓긴 한 건데 모의고사 문항을 풀어갈 때 실전 개념 체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아까 원장님이 해설지 보고 풀면 안 되고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적당한 예시를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전형적 형태의 모의고사스럽고 어려운 복수 문제거든요. 왼쪽이 해설지 풀이고요. 이게 저희 찬명쌤이라고 찬명쌤한테 풀이를 좀 부탁했습니다. 다르죠? 그 수학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 왼쪽 풀이랑 오른쪽 풀이가 다르다는 건 느껴지시잖아요. 이런 걸 계속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최상위 거를 보신 분들은 전 과목 1등급을 목표로 하다 보니 전 과목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부원장님도 하시고 저도 하시고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줘요. 그럼 이제 듣다 보면 그럼 저반만 상담하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건가? 아니요.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부원장님 상담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당연히 해드릴 거예요.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해드릴 거고 제가 할지 부원장님이 할지 모르겠는데 저와 부원장님이 공유하는 가치관은 이거 같아요. 한 번에 좋은 상담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했던 상담 사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작년에 이화여고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6등급인 채로 저를 만났던 학생입니다. 불러다 상담했어요. 너는 공부를 어떻게 했니? 어느 과목이 불편하니?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기말고사 때 시험을 잘 봐오고 나서 해준 얘기인데 이날의 상담이 자기한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냐면요.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됐거든요. 별로 안 바뀌었죠.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이화 설명회 때는 제가 수학만 떼와서 자랑을 했던 친구인데 전과목이 이렇게 좋아져요. 이건 9등급 체제에서의 등급이고요. 5등급 체제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담이 있으면 혹은 아이가 이런 부분을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할 겁니다. 이건 이제 혹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네, 증빙자료 이제 실제 아이의 핸드폰입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저랑 부모님이랑 아이들 데리고 쭉 상담했던 건데 상담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캡처가 안 돼서 계속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룹에 속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내신대인데 이거 거의 안 지킵니다. 이거는 어차피 여기에서 또 있어요. 저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페이지 1에서 시킬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제가 자랑했던 저희 자체 교재, 프로파일링이라는 교재를 주교재로 쓸 거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과제 교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준심화 주제 정리 시킬 거고요. 조금만 좀 들어보시면 이제 그 경험치로 봤을 때요. 여기 속하는 그룹 친구들은요. 여기 있는 전원은 얘를 소화가 합니다. 근데요. 레벨 2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게 소화가 되고 반 정도는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라이트 프로파일링이라는 것도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 그 아이가 또 시험 기간 내에 솔직을 하거든요. 쌤 저 더 풀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재 구성을 싹 바꿨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문제를 선택적으로 학습을 시킬 건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킬지는 담임 강사가 결정을 해줄 거예요. 선생님들 보면 다 압니다. 이것도 할 수 있네, 저것도 할 수 있네. 혹은 아니 너는 여기까지만 하자를 하기 위해서 교재 구성을 바꿨어요. 그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제들도 각각의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난이도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해놨습니다. 저희 형이 해놨어요. 이게 주제 안에서의 난이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이 상황에 맞게 너는 여기 주제까지 하자. 혹은 너는 여기까지 풀자. 이렇게 레벨 2 그룹은 선택적 학습을 시킬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한테 이거 시키는 건 폭력이에요. 안 시킬 겁니다. 안 시킬 거고 유형 정리를 따로 시켜줄 건데 그 전에
SBS 아까 어떤 루트인지 설명드렸죠? 이것도 각 반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시킬 거고요. 이제 이 친구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이제 저희 교재가 와드라는 책인데요. 유형서예요. 시중 유형서 안 쓰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한 유형서인데요. 전통적인 부교재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쓰는 전통적인 부교재가 있는데 올림포스 유형편 아까 들으셨죠? 그 책이랑 그 전에는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고난도에서 고난도 빼고 올림포스 유형편에서 좀만 선 넘은 문제 빼고 적당히 섞어서 유형 정리한 책을 이 유형 정리가 필요한 그룹한테 시킬 거고요. 이 친구들은 이걸 시키면서 기초형량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1에서 수학 기초 만들고 부교재 1회곡 시켜놓고 페이지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정리한 거고요. 기출 풀리면서 부교재 심화시켜서 시험 보러 보낼 거고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각반 선생님들이 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내용들 다 열심히 해주실 겁니다. 이거 이제 거의 각반입니다. 내신 듣기 특별 프로그램인데 하이퍼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거예요. 중심화 점 어딘가, 중심화 점 어딘가, 응용 끝자리와 중심화 지점 그 어딘가를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뇌를 안 쓰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시간 되고 20분 딱 던져줄 거예요. 이게 몰라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 재고 얼만큼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를 점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20문항 주고 35분 목표로 다 풀 때까지 인출 연습 시킬 거고요. 단원별로 풀면 애들이 쉬워요. 그래서 시험 범위 섞어서 짠 해서 풀릴 겁니다. 다 맞을 때까지 시킬 거고요. 저랑 원장님이랑 같이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간 저는 시험으로 공부 상황 점검하고 간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재원생들은 알고 있을 거고요. 비재원생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등급 예측이라는 저희 또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저희 학원이 규모가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누적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제 작년에 실제 기출 시험들, 그 다음에 작년에 봤던 학교별 맞춤 모의고사. 이제 그런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때 점수가 기록이 돼 있을 거고요. 그 아이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점수 받았던 애가 중간고사 가서 몇 점 받았고 기말고사 가서 몇 점 받았고 이런 게 다 데이터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얘기해주면서 아 지금은 이런 상태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좋네 이렇게 될 것 같네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서 선배들과 비교를 해주고 현위치를 점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클리닉은요 유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양질의 클리닉을 제공드리기 위해서 유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랑 부원장님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취약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개별 클리닉 요청하시면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원하복금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상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확정 주실 거고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